다음 주 화요일 날 정상 수업 할게요. 네. 자, 제일 처음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10번이요. 1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 번보다 앞에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주역이 없어요? 수진이도 없고요. 10번이 ft라고 하는 게 t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a, b, c에 대해서 함수값이 fa하고 fb하고 같지 않고 fb, fc도 같지 않고 fc하고 fa도 같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게 특이합니다. 일단 극한값을 구하는데 주력하라는 얘기네. 그럼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t 플러스 1 대비 분자의 값이 빵이죠. 분자가 빵인데 t 플러스 1 대비했을 때 부모의 값도 빵이어야지 극한값을 수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분자가 빵이면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값이 분자가 빵이었을 때는 부모의 값이 무한되면 극한값이 누구야? 분자가 빵인데 부모의 값이 상수면 누구야? 수렴하잖아. 분자가 빵이었을 때 부모가 빵이면 분자가 컸을 때는 부모가 컸을 때는 비슷비슷할 때는 상수가 나올 수도 있죠.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가 부모가 빵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분제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이 수렴하는 값이 빵으로 수렴하려면은 부모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 이 수렴하는 값이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가 부모가 빵이어야 돼. 그 수렴하는 값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한다면 f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알파라고 하는 값, 알파의 값이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에만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에만 부모는 빵이어야 돼.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는 t 플러스 1을 부모에 대입한 값이 빵이어야 돼. 그럼 t 플러스 1을 부모에 대입하려고. 그럼 부모의 값이 t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t의 4제곱. 앞에 건 t 플러스 2 플러스 t제곱. t 플러스 2 마이너스 t제곱인가요? 근데 얘는 빵이 될 수 없습니다.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습니다. 빵이 될 수 있는 건 뒤에 거만 빵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 게 빵 되는 값이 누구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값이 빵 되는 게 누구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구했어. 리미트 t의 값이 만약 2라면 t의 값이 어디로 갔을 때라고? x의 값이 t 플러스로 갔을 때니까 x가 4로 갔을 때야? 안 보인다. x의 값이 4로 갔을 때 부모의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4번 곱했으니까 16? 분자의 값은 x 마이너스 4예요? 따라서 약분했더니 x 플러스 4분의 1만 남으니까 8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굴 구한 건데? f의 값은 8분의 1이라는 걸 구한 거야. t의 값이 2였을 때.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두 번째, t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빵이 아닌 걸로 수렴할 거거든. 리미트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아니지. t 플러스 1로 갔을 때니까 t 플러스 1로 갈 때니까 1로 갔을 때야? 또 안 보여서 네. t 플러스 1로 가니까 1로 가는 거고요. t한테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할 겁니다. t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t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부모의 값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빵분의 빵꼴입니다. 약분했습니다. 2분의 1 우리가 구한 녀석의 값은 f-1의 값이 2분의 1인 걸 구한 거죠. 이제 세 번째, 아니다. 이제 두 번째. 극한값이 빵으로 수렴할 때를 하려고 합니다. 빵으로 수렴할 때는 어떨 때 빵으로 수렴한다고? 무조건 빵으로 수렴한다고 무조건?
분모가 뭐가 되든지 간에 분모가 뭐가 되든지 간에 분자만 빵이면 빵 되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지?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것만 아니면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도 아니고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때 ft의 값은 분자가 빵이니까 빵이라고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한테 뭘 요구해 지금? 함수값이 같지 않은 세 개의 값이 있다며 세 실수에 대해서 그럼 함수값이 안 똑같은 건 모든 싸그리다 모든 녀석은 다 빵인데 딱 두 개만 빵이 아닌 게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네. 8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빵이면 다 다르다며. 이런 거 가지라고. 그때 합의값을 구하세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2번이라고 들었어요. 11번은요? 1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14번에 있어야 돼. 그러게. 14번이 보통 비형리은 디귿인데 12번 난이도가 꽤 높아 보인다. 뭔가 복잡해 보인다. 0보다 큰 하트는 A가 있고 B1부터 B3까지 더한 게 빵이고 그러한 서로 다른 세 실수 B1, B2, B3에 대해서 정의역 실수 전체 집합인 함수 F가 있습니다. 일단은 0보다 큰 하트는 조건과 합의값이 0이라는 조건을 써먹어야 되는 모양인데 근데 정의역은 모든 실수에서 함수 fx는 다음을 만족합니다. fx의 값은 0이 아니었을 때는 fx가 또 아니네. fx를 접올린 걸 얘기하는 거네. fx를 접올린 녀석의 그래프가 0이 아니었을 때는 v의 그림이고 0이었을 때는 함수값이 a라고. 그런데 fx의 값은 b1, b2, b3에서만 부연속이라고. 네, 빨리 들어오세요. 네모 두 개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기억부터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말 하는 건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A의 값이 빵이면 fx의 값은 빵에서 연속인지 묻고 있습니다. 난 지금 fx를 모르는데 fx는 지금 세 군데에서 불연속이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아직 gx의 값은 생각도 하기 전이네. gx의 값은 최고 청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얘기했는데 fx 곱하기 gx의 값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아이씨, 일단 fx부터 생각을 해보자. a가 빵이면 fx한테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값은 0이 아니면은 무조건 절대값 x고 0이었을 때는 a가 빵이니까 빵이라고 기억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라고요. 0이 아니었을 때는 절대값 x, 0이 아니었을 때는 절대값 x에서 v의 그림인데 0이었을 때 지금 a가 빵이어서 여기다 빵에다 점을 찍으라고요. 그럼 접올린 녀석의 값은 이건 지금 fx의 그림을 접올린 그림이라는 얘기잖아. 이 그림은 연속인가요? 네. 그런데 문제의 질문은 절대값이 없는 fx의 값이 0에서 연속인지 물어봤는데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게? 세 군데에서만 불연속이라고. 세 군데에서만. 영에서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네. 일단 우리가 지금 만족해야 되는 거는 fx의 값은 세 군데에서만 불연속인 그림을 생각해야 되거든. 세 군데에서만 불연속. 예를 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fx의 그림은 이 그림 접올린 그림이 이 그림이고 접올리기 전의 그림이 이 그림이잖아. 근데 세 군데에서 불연속이 되면서 접올렸을 때는 저 파란색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거든.
예를 들어서 B1이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여기에 B2의 값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B3 값이 있다고 친다면 B2가 빵이라면 일단 이렇게 그려보자. 불연속이 되려면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fx야. 그런데 B1을 대입한 녀석의 값은 음수, B2를 대입한 것도 음수, B3의 값을 대입한 것도 음수야. 이건 지금 세 군데에서 불연속이죠. 이건 B1, B2, B3에서 불연속인 그림이야, fx가. 근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여기 있던 음수의 값들이 저 올라가서 다 채워지게 되겠죠. 그럼 이런 부위가 나오겠죠.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이러면은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0에서 연속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B2라는 녀석의 값이 빵에 해당한다면 B2의 값이 빵에 해당한다면 B1이라고 하는 녀석과 B2의 값을 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2를. 그럼 B1과 B3, B1, B2, B3를 더해서 다 빵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B1이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B3가 돼야 되겠네. 그래야지 B1, B2, B3 더한 녀석의 값이 빵일 테니까.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방법은 접어 올려가지고 세 군데에서 불연속이 되는 그림을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B2의 값이 빵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가능한가? 일단 세 군데에서 불연속인데 가능해? 방금 전처럼 생각해보자. 여기가 지금 B1이라고 하는 녀석이 뻥 뚫려있고 지금 B2의 값도 뚫려있고 B3의 값도 뚫려있고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을 접어버린다고 생각해봐. 이것들은 접어버려서 채울 수 있잖아. 근데 이 점은 애매하지 않아? B2에서 지금 B2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다 점을 찍어야지 접어버렸을 때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다른 데다 점을 찍어버리면 접어올렸을 때 당연히 빵에서 불연속일 거 아니야. 이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애당초 이 녀석의 값은 빵에서 불연속인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B2의 값이 내 선생님 지금 B2에 해당한 녀석의 값이 빵인 걸 전제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B2에서 불연속이 되게끔 할 수 있냐고, 빵에서 불연속이 되게끔 할 수 있냐고. 불가능해. 무조건 이건 채워줄 수밖에 없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 그림이 나오려면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은 무조건 여기 채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빵에서 불연속일 수는 없어. B1, B2, B3 중에서 빵 되는 녀석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절대로 이 그림을 만들 수가 없어. B2가 빵이고 빵에서 불연속이면 절대로 접어올렸을 때 이 그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쌤 생각에는 A 값이 빵이었을 때 fx의 값은 무조건 빵에서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너무 문제가 그지 같다. 어떡하지? 잘 모르겠어요? 좀만 더 해보자. 두 번째, 니은에서 근데 이런 문제 나와서 모르겠어. 답을 찍을 거야. 이거 답 5번일 것 같은데? 진짜 답 5번이야? 그렇게 해서 맞췄어요. 그렇게 해서 맞췄어요? 이게 최선이네. 하지만 나까지만 봐보자. 어려우니까 나까지만 볼게요. A의 값이 양수였을 때 GX의 값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빵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GX의 극대값, 극소값의 합은 빵이냐고? A가 양수일 때 A의 값은 어디 있는데? A의 값은 이거야? A가 양수라고? A가 양수면 절대값 fx의 값은 빵에서 불연속인 거 아니야? 원래 gx라는 녀석의 값은 최고참계수 1이라며. 근데 fx 값 이건 절대값 없는 그래프죠, fx가. 그럼 얘가 지금 b1, b2, b3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불연속인 녀석의 값 연속이 되게끔 만들려면은 gx의 값 어떻게 돼야 되지?
B1 대입한 빵 나오고 B2 대입한 빵 나오고 B3 대입에서 빵 나오면은 이러면은 두 개 곱하는 세의 값은 연속일 수 있나요? 이게 GX라는 식이야. 근데 GX라는 식이 A가 양수였을 때는 A가 양수면 어떤 일이 발생해? A의 값이 양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고. 여기가 비어져? A가 양수면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 여기가 비어져 있고 A의 값은 양수일 거야. 이러면 지금 빵에서 불연속이지. 원래 이 접올린 것 자체가 접올려서 만든 이거 자체가 빵에서 불연속이면 이것도 빵에서 불연속일 거야. 절대값 시온 녀석의 값이 빵에서 불연속이면 A가 양수여서 접올리는 그림이 빵에서 불연속이면 원래 fx도 빵에서 불연속일 거야. 그럼 빵에서 불연속이니까 이 B1, B2, B3 세 개 중에 하나는 빵이어야 돼. 그럼 빵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세 개 더해서 빵이기 때문에 셋 중에 빵 될 수 있는 건 가운데 거밖에 없어. 양쪽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은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B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음수값일 거니까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음수값이니까 B3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이 식은 결국은 x 플러스 b3 그리고 x 마이너스 b3이라는 녀석이야. b3의 값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gx입니다. 근데 이 gx의 값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의값은 빵인가요? 이거 기함수 아니야 이거? 전개했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b3의 제곱 x야? 홀수참수 기함수예요? 기함수가 되면은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은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값은 빵이라고 하는 게 참이네요. 한 김에 디귿까지 해볼까? 아니요. 디귿은 하지 말라고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너는 왜 프린트를 안 펴고 그러고 있어요? 13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4번으로 갔습니다. 주혁이 진짜 13번 알아? 너 몰라요? 프린트를 펴봐요. 네. 앞에만 끄적대고 뒤에 나 있네요. 아, 그래요? 왜 강의실이 더운 느낌이지? 자연수 n값에 대해서 n이라고 하는 숫자의 양의 약수의 개수의 값을 f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보다 큰 숫자만 가지고 하라고? 그럼 f의 값이 누구라고? 2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3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4의 약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약수의 개수의 값을 몇 개 써놓고 시작할게요. 5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8의 약수가 몇 개지? 1, 2, 4, 8, 4개인가? 6의 약수 1, 2, 3, 6 맞지? 9의 약수의 값은 3개예요? 10의 약수는 1, 2, 50, 4개예요?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의 fn 제곱근이라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1의 n승의 값이 지금 2대2번 n값이 2였을 때는 1이고 n값이 3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n값이 4였을 때는 1이고 n값이 5였을 때는 마이너스 1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계속 반복되는 거네. 그런데 fn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근이야? fn 제곱근 f의 값 2라서 제곱근 그냥 1의 제곱근이 누군데? 플러스 1의 제곱근이 누구냐고요? 플러스 1의 제곱근이 누군지 상희 한번 물어보자. 플러스 1의 제곱근이 누구야 상희야?
제곱에서 1 나온 숫자가 누구야? 상이야?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거의 개수 물어봤습니다.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제곱근이네, 이것도? 마이너스의 제곱근은 몇 개지?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근은 빵 개인가요? 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플러스 1의 세제곱근은 몇 개야? 플러스 1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한 개?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음수니까 빵 개?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플러스 1의 4제곱근. 플러스 4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2개. 마이너스 1의 제곱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플러스 1의 4제곱근.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플러스 1의 4제곱근.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무조건 이 값들은 빵 1, 2밖에 없네. 근데 문제가 n값이 2일 때부터 더해가지고 홀수인 걸 구하라고. 2일 때부터 여기서부터 더하라고, 여기서부터 쭉 더하라고. 더해서 홀수인 거는 k가 누구일 때야? k가 4였을 때, k가 2일 때부터 3일 때, 4일 때까지 더한 게 이것들의 합이 홀수 3인 거네. 그럼 첫 번째 구한 k의 값이 누구라고요? 4라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어디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홀수야? 여기까지 더해도 홀수야? 또 여기까지 더해도 홀수 맞아? 여기까지 더해도 홀수 맞아? 8까지 더해도 홀수야? 하지만 9까지 더한 녀석은 짝수로 바뀌어? 10까지 더한 거는 짝수야? 아이씨, 또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와, 이제 살짝 괴롭다, 이제. 16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11이었을 때 약수의 개수는 2개. 약수가 2개고, 마이너스 1. 10이었을 때가 약수가 몇 개야? 13이었을 때가 2개. 14였을 때 약수의 개수는 4개인가? 15일 때가 4개? 16이었을 때가 5개? 자, 마이너스 1의 제곱근. 빵개? 플러스 1의 6제곱근. 마이너스 1의 제곱근. 플러스 1의 4제곱근. 마이너스 1의 4제곱근. 그 다음 녀석의 값이 플러스 1의 5제곱근. 그럼 여기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여기서부터 짝수였잖아. 여기까지 더한 건 짝수. 여기까지 더해도 짝수. 여기까지 더해도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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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홀수로 바뀌어요? 이제 그 다음 녀석의 값이 16일 때. 어이씨, 언제 다 하고 있어, 이거를? K의 값이 50까지만 하라고? 언제 바뀌는 건지 규칙성을 판단하라고? 규칙성 어떻게 판단해?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은 2의 제곱보다 크면서 2의 제곱보다 큰 것 같으면서 3의 제곱보다 작은 거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의 제곱보다 큰 것 같으면서 5의 제곱보다 작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은 6의 제곱보다 크면서 7의 제곱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8의 제곱보다 크면서 9의 제곱보다 작을 때 숫자일 것 같아.
여기 있는 것들이 4, 5, 6, 7, 8이죠? 16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쓰자고요? 25 전까지만 쓰자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이 36부터 48까지만 쓰자고? 직접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은 느낌이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50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 64부터는 안 되죠? 50까지만 세야 되니까 여기가 5개. 여기 지금 몇 개야? 큰 거 빼기 작은 거 플러스니까 몇 개냐고. 이게 몇 개예요? 13개? 합을 구해봤습니다. 있으면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최고 참계수가 6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2차 함수의 값은 알고 있는 건 꼴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2차 함수의 값은 최고 참계수의 6이라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래로 부릅니다. 그런데 fx가 x로 둘러싸인 거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축 둘러싼 넓이의 최소값.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으로 평이동하라고요? 이 그림을 왼쪽으로 평이동하세요. 왼쪽으로 평이동한 다음에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빵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실수 a가 존재하긴 해요. 뭔 말이지 이 말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빵 나온 경우 있어 없어? 그럼 fx의 그림이 이 fx 플러스 a의 그림이 x축보다 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자, 이러면 어때? 이러면 빵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 빵 나온 거 있어 없어? 얘도 빵부터 2까지 적분한 거 무조건 양수겠죠? 그렇다면은 fx라는 녀석의 fx 플러스 a의 값이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네. 그럼 어딘가에서 빵부터 2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여기가 빵이 되는 a가 존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건 지금 fx의 그림을 왼쪽으로 a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럼 애당초 이 그림도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지, 왼쪽으로 a만큼 이동,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하지 않아도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2개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fx가 x로 둘러싸인 면적, 여기 면적의 값에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여기 면적이 최소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지? 두 칸의 범위에서 적분한 녀석의 값이 두 칸의 범위에서 적분한 녀석의 값이 빵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어.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한 녀석의 값이 빵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어. 두 칸의 범위에 적분했을 때 빵이 되는 경우,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해서 빵이 되는 a가 있으면 좋겠어. 아, 그럼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한 게 빵이 있다는 말은,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해서 빵이 되는 게 있다는 말은,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해서 빵이 되는 게 있다는 말은, 지금 이 a의 값이 말고, 이 a, 어떤 a의 값에 대해서는 두 칸의 범위에서 빵 되는 건 이런 그림이었을 때야. 근데 이 0과 2라는 녀석의 값이, 이 a의 값이 달라질 때면은 0과 2의 값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a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정확히 빵 되는 경우가 아닌 다른 a에 대해서는 0부터 2까지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이 값은 양수야, 음수야? 어떤 값에 대해서는 정확히 빵 되는 값도 있지만 정확히 빵 되는 게 있으려면 0과 2 사이가 범위가 달라졌을 때 다른 a에 대해서, 이 a가 아니라 다른 a에 대해서는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다른 a에 대해서는 양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근데 매번 양수만 되면 절대 빵 되는 경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바램은 0과 2 사이 두 칸의 범위에서
적분하는 세액값이 두 칸의 범위의 적분하는 세액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존재해야 될 것 같아. 두 칸의 범위의 적분하는 세액값이 맨날 0보다 같으면 절대로 두 칸의 범위의 적분하는 세액값이 맨날 0보다 크면은 두 칸의 범위의 적분하는 세액값이 맨날 0보다 크면은 절대로 이런 A는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어떤 A의 값에 대해서 두 칸의 범위의 적분하는 세액값이 빵이 되는 경우가 있으려면 다른 A에 대해서는 두 칸의 범위의 적분하는 세액값이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거든. 이 말이 납득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접근은 이렇게 하려고요. 여기서 어딘가의 범위의 두 칸의 범위의 적분하는 세액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 그래프가 두 칸의 범위 적분하는 세액값이 빵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말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쌤은 이렇게 놓고 풀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풀려고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여기를 플러스 알파라고 놓으려고.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이차함수의 값은 누구라고요?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네가 왜 움찔하죠? 보통 정신줄 놓고 있을 때 그러는데. 자, 쌤은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네. fx라는 녀석의 값을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의 값을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중이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게 궁금하거든. 둘러싸인 면적. 나는 둘러싸인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둘러싸인 면적의 최소값은 이렇게 적분하는 세값은 양수야 음수야? 이거 적분하는 세값은 양수야 음수야? x축 밑에 거 적분하면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넓이 값을 구하려면 앞에 마이너스 달에 넓일 거 아니야. 나 이게 구하고 싶어. 이게 최소값이 구하고 싶어 지금. 그런데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하는 세값이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하는 세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해야지만 네모를만 좋아하거든.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하는 세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어야지만 보지 말자.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하는 세값이 근데 두 칸의 범위를 적분할 때 셈 같으면은 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고 싶어. 아니 0부터 2까지도 두 칸이고 이건 평이동 얼만큼 하는지 모르잖아. 그럼 미수 A가 있는 상태로 풀지 말고 두 칸의 범위 적분하는 세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두 칸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 보려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저 함수 6x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인가요? 네. 이걸 적분하는 세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 평행이동한 녀석의 값을 두 칸의 범위 평행이동한 A 값을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평행이동을 얼만큼 하든지 간에 두 칸의 범위에서 0부터 2까지 두 칸이잖아. 두 칸의 범위에서 0보다 0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두 칸의 범위에서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려면 넓이의 값이 정적분의 값이 0 되는 경우가 있으려면은 적절한 두 칸의 범위에서는 음수인 것도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두 칸의 범위 적분하는 녀석값 fx를 가지고 두 칸의 범위 적분하려고. 두 칸의 범위에서 적분한 거의 제일 작은 값은 여기가 두 칸의 범위에 적분한 것 중에 제일 작은 거잖아. 제일 작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놓으려고. 그럼 적분했습니다. 적분했더니 누구죠?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뺐더니 4 마이너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면 알파의 삼성의 값이 누구라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중이고요.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이거 적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는 근은 아니야?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공식이 뭔데? 원래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요.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함계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 뺀 거의 3승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8알파의 3승이야? 8알파의 3승인데 알파의 3승의 값은 3분의 1보다 큰 것 같으니까 3분의 8보다 큰 것 같아요? 나 졸라 잘했는데. 뭐? 알파 제곱인데 세제곱을 썼어, 선생님이? 알파의 제곱의 값은 3분의 1보다 크니까 알파의 값이 루트 3분의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루트 3분의 1을 3승했더니 3루트 3인가? 유리화했더니 이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건 근데.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모르겠죠? 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아까 벌레 잡았는데. 에이, 그거 그냥 핥아먹으면 되지. 쭉쭉 핥아먹어서. 15번이 지금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더해서 29라고 하는데 그런 수열과 b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 2차식으로 주어진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bn의 값은 2 이상일 때 성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그마의 값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 합의 값이 지금 3차식이라는 얘기잖아. 합의 값이 3차식이고 난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의 합의 값은 29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가하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이니까 여기다 3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3 대입했습니다. 20. 네, 시그마 K한테 1부터 3까지만 대입할 거고요. 이 값을 구하고 있는데 3 대입했더니 27, 29? 29 더하기 9P, 9P는 저건데 3Q 얘네 9P 모르죠? 9P 알아 그 개새끼? 그 있잖아 디즈니에 나오는 9P. 내가 하는 건 애니메이션이랑 니네 하는 애니메이션이 다른가 보다. 미키마우스 따라다니는 개가 9P잖아. 걔가 구피예요? 미키마우스는 그쪽 세대는. 야, 미키마우스를 막 방송으로 보는 게 않지 않아요? 저희는 캐릭터마다 누가 있는지 알고 막 도널드 어렸을 때 먹었어. 어렸을 때? 자, Q의 값이 누구예요? Q의 값이 마이너스 3P인가요? Q의 값이 마이너스 3P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AN 빼기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공차의 값이 4가 되는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했고요. BN이라는 녀석의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N이 2 이상이란 말을 한 적이 없네. 그럼 첫 번째부터 성립한 등차수열인가 봐요. 여기서 B1값을 구할 수 있나 봐. 이건 B는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부터는 다 아는 값인데 첫 번째를 모르는 거네요, 우리 지금. 여기 집에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를 B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N 값을 알고 싶어요. AN을 알아야지 BN 값을 이용해서 공차가 살아나는 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AN 값이 누구지? A는 어떻게 구해요? N-1. 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값이 1부터 N까지 AK에서 N번째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게 N3승 플러스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2인데 거기서 빼려고 합니다. N-1의 세제곱 PN-1 제곱 QN-1 마이너스 이거 빼려고 합니다. N-1 대입한 거 빼고 있습니다. 길이만 선생님 잔소리 딱 한 번만 할게. 정신 차려요. 이제 방치하겠습니다. 이제 자 N3승의 값을 빼면 지워줄 거고요. 이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했더니 누군데요? 맞게 계산했나요? 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PN제곱에서 이거 빼려고 합니다. 누구지? 플러스 B
그 다음 녀석의 값은 qn 값 빼고 있습니다. 아, p인데 p 빼먹었어요? 이건 q인가? 끝이에요? 자, 이 값이 지금 an입니다. an 좀만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자. 3n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3n 플러스 1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근데 an에서 bn 값을 빼라며. n 값 2보다 같았을 때는 an 빼기 bn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3n제곱 지워지는 거야? 근데 3n제곱을 빼라고? 그럼 뭐가 되는데? 아, 3n제곱 마이너스 3n을 빼는 거지? 3n제곱 지워졌지? 2pn 마이너스 p 플러스 q예요? 얘가 공차가 4가 되는 등차수열? 그래서 공차의 값은 이걸 가지고 공차의 값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p의 값은? 네, 공차가 4니까 p의 값은 2입니다. n 앞에 있는 기수가 4여야 되니까요. 그럼 p의 값이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an 빼기 bn의 값이 이거라고요? 그 다음에 p의 값을 알면 q의 값을 알 수 있다고? p의 값이 2라서 q의 값은 그래서 이 수열은 이제 수열 an-bn의 값은 2 이상이었을 때 수열인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빼서 계산할 거지만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도 성립한 등차수열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1부터 대입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1 대입했습니다. a1-b1의 값은 근데 a1, b1 중에 아는 게 있어? A1 a1은 어떻게 알아 우리가? PQ pq를 알고 있으니까 아 여기 알고 있으니까 1만 대입하자고? 주어진 함수의 값이 요게 n3승 p의 값은 플러스 2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2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의 값이 첫 번째 항이에요? 첫 번째 항구였습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 값이 마이너스면 비용 값이 누구야? 3호 이제 끝났습니다. 우린 지금 이걸 구하고 싶죠? 이 녀석의 값은 b1은 3이고 b2부터의 값은 이걸 가지고 구하라고? 그럼 여기다 2부터 대입해야 되잖아. 그럼 시그마 n값이 2부터 10까지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다 1 대입한 게 누군데? 1 대입한 게 1이라고? 1 대입한 게 1이면 여기서 1만 꼬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1만 빌려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공식 쓰면 되겠네요? 앞에 거는 누군데요? 네, 1부터 10까지 n제곱은 385예요? 그 다음 누구죠? 마지막은 10이에요? 이래저래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5 여기서는 2하고 여기서는 5로 끝났죠? 그래서 5로 끝났으니까 5는 지워지죠? 그러면 이래저래 숫자는 2예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풀할 게 몇 번이죠?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에어컨도 틀어가지고 지금 안 졸릴 것 같은데. 추워요. 아, 추워요? 추우라고 튼 거야. 추워야지 안 졸리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수능날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절대값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gx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fx라는 값이 32보다 같을 때는 gx의 값은 두 번째는 fx의 값이 0부터 그땐 gx가 누구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f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함수 fx의 값은 gx의 값은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의 함수값이 언제 32보다 클지 0보다 32 사이에 있을지 0보다 작을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fx, gx의 값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일단 fx에 대해서 중요한 아주 강력한 힌트를 알고 있네요. 극한값 a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fx의 값은 3차식이라며. 최고차항 계수 1이라며. 근데 계수 비교했더니 a가 나와야 돼? 그럼 미수 a만 빼고는 fx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우리 이 함수의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x제곱으로 묶었더니 x 플러스 a예요? 그럼 함수 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누구라고요? 0하고 마이너스 a는 음수 맞죠? a가 자연수니까요. 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범위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의 값은 상수함수라고? 그러면은 y값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함수값은 이런 함수값을 가져요?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범위에서 함수값 fx의 값은 0보다는 커요? 누구보다 작은 거지. 극대값보다 작은 거지. 그 극대값 알고 싶습니다. 여기가 누구지? 여기가 2대1이니까 극대값 마이너스 3분의 2에 의해서 극대값을 가지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요 값이 지금 궁금하거든. 미분에서 빵 되는 거 구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2대1 사용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를 제곱했더니 9분의 4 2제곱 3분의 2 27분의 4 2제곱 쌤 머리 열심히 써가면서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한 박자씩 느리게 하죠? 대답이 내가 한 템포 쉬고 되잖아 계속. 얘나 대답 좀 해. 너가 담당이잖아. 그렇다면 담당해. 상수함수 값을 가진다고 했었는데 이 상수함수의 값은 누구라고? 이럴 때 상수함수가 누가 될 수 있는 건데 fx의 값이 0부터 27분의 4a 3승 사이에 있을 때 네. gx가 상수함수라며. 상수함수 하나밖에 없잖아. 그때 gx의 값은 상수함수의 값이 나오는데 그 녀석의 값은 32밖에 없잖아. 우리의 바람은 이 fx의 값의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돼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러면은 27분의 4a 3승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같아도 돼? 안 되죠. 안 돼요. 32가 되면 일로 와버려? 네, 등호가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약분했더니 누구야? 18? 6의 3승? 그럼 a의 값은 6보다 작아야 돼? 근데 a는 자연수라며. a의 자연수 중에 제일 큰 녀석은 b의 값은 누구라고요? 6의 최대값입니다. 37이 최대값이네요. 할만한데 19번?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38이에요. 네, 그러네요. 이게 등호가 들어있어도 27분의 4의 이 3승의 값이 설령 32여도 31을 대입한 순간은 이 값이 누구야? 32 대입하면 32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네. fx의 값이 30이면은 아씨 이거 좀 너무했다. 난 37이라고 답을 할 것 같아. 그냥 틀리라고요. 그리고 너무 함정을 파는데 3점짜 있다 이거? 그럼 등호가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6. 네, 최대값 6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기가 막히네. 여기다 대입했을 때 30이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이걸. 아이 그지 새끼들. 연속함수니까 내가 멍청한 거지. 20번을 모르지만 질문하기 싫다고요?
20번은 쉬운 문제일 것 같아요. 아, 20번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fx의 값은 0하고 2루트 5의 값이 x를 편인 포물선이죠. 네.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접 올려야 되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 한 번에 그려야 되는데. 한 번에 잘 그렸으면 좋겠다. 오이, 숨을 못 쳤어. 나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자, 요 녀석의 값은 y의 값이 절대값 fx인가요? 네. 여기가 빵이고 여기가 2루트 5죠? 근데 이 그림을 얼마만큼 그리라고요? a만큼 그릴 건데 a의 값은 0과 2루트 5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으면 좀 헷갈리겠다. 이 포물선은 대칭축이 누구였지? 이 포물선의 대칭축은 루트 5예요? 근데 이 포물선 A만큼 움직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한 여기쯤? 어디쯤에다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좀 멀리 보내자. A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림을 평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맞아? 아이씨, 이러면 안 되네. 요 말을 이제 읽었네. 두 함수의 교점의 y좌표가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교점이 지금 이렇게 교점이 3개 있죠? 이 3개 교점 y좌표 똑같지 않죠? 그럼 a의 값은 똑같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똑같도록 만들려면은 실패. 그림을 망했습니다. 그럼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림 어떻게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 잘해보자. 좀 넓적하게? 더 날카롭게? 자, 이거 그림만 그리면 풀리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 더 못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아이씨, 안 돼. 아이씨, 더 못 그렸어. 안 돼. 그림이 힘들다. 그림이. 여기서 엄청 날카롭게? 아이씨, 될까? 교점의 y좌표가 똑같아져라. 비슷해 보인다. 이 정도에 만족합시다. 자, 이 교점, 여기 교점 있죠? 이 교점의 좌표가 서로 y좌표가 똑같습니다. 얘가 지금 y는 절대값 fx-a라는 그림이고요. y좌표 똑같은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때 a의 값은 루트보다 살짝 왼쪽에 a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칭축이 누구야? 네, 대칭축의 값은 루트 5 플러스 a라고요. 여기는 누구야? 근데 문제에서 상수함수 t란 녀석과 fx 절대값이랑 만나는 거, 상수함수 t의 값이랑 또 보라색이랑 만나는 거, 상수함수 t의 값이랑 파란색이 만나는 거 합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상수함수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교점은 개수 합이 몇 개야? t의 값이 여기 있으면은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몇 개지?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몇 개야? 8개? 다 8개야?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자, 이런 녀석의 t의 값의 범위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원소의 교점인 x좌표의 개수, x의 값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gt라는 녀석의 값은 b에서 불연속이고 b의 우극한이랑 b의 좌극한은 같습니다. 불연속이 되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또 우극한보다는 좌극한이 큰 경우에 c의 값이 있습니다. 그러한 a, b, c의 값을 결정하세요. 이제 상황은 다 이해했어 이제. 일단 제일 처음에 a를 구하는 게 먼저야. a를 구하는 게 먼저인데 a를 구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점의 빨간색 점의 x좌표를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 이 빨간색 점 x좌표의 값을 알고 싶어서 이미 빨간색 점 x좌표를 구할 수 있나? 여기 간격은 다 똑같은 거야? 이 보라색 포물선이 위로 부르긴 이참수지. 여기 간격은 똑같은 거야? 여기도 같은 포물선이잖아. 그럼 여기 두 군데도 간격이 똑같아. 네 군데는 다 간격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 대칭축의 값이랑 여기 보라색의 대칭축은 루트 5, 파란색의 대칭축은 a 플러스 루트 5. 그 정 가운데는 이거예요? 루트 5하고 a 플러스 루트 5의 중점. 대칭축 루트 5하고 대칭축 a 플러스 루트 5의 중점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 점 좌표는 여기 간격이 몇인지 알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간격이 몇이야? 2분의 2? 그럼 이 점이 누구란 얘기야? 루트 5에서 2분의 2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이거라고요? 나 지금 a 값이 알고 싶거든? a 값이 알고 싶은데 함수 fx는 아는 거 아니었어? 함수 fx 값 x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5였잖아. 아, 2루트 5. 근데 y좌표 똑같다고 했잖아. y좌표 알고 싶거든? a의 값을 누구한테 대입한 거라? a의 값을 보라색한테 대입한 거? 아, a가 아니지. 요거를 보라색한테 대입한 거랑 파란색한테 대입한 게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며? 보라색은 얘가 지금 보라색이고 파란색은 누구야? 오른쪽 a만큼 이동한 거?
그런데 이거는 접올린 부분이야. 이 보라색은 접올린 부분 아니야? 그럼 여기는 요 값을 대입할 때 보라색한테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 하지만 이 파란색 부분은 접올린 부분이 아니지. 파란색한테 이거 대입할 때는 그냥 대입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두 개 똑같다고 놓으려고. 이거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루트 5 여기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루트 5 이거는 접올린 거라서 보호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할 때는 보호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 접올린 게 아니니까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입하고 있습니다. 맞겠나? 두 개 값이 똑같았으면 함수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a를 구하려고요. 앞에 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또 제곱 빼기 제곱이네. 그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을 오른쪽 이항했습니다. 그럼 4분의 10a 제곱이니까 2분의 5a 제곱. 마이너스 5를 이항했더니 10입니다. 약분하고 2 곱했더니 a 제곱은 a가 2라는 건 밝혔습니다. a의 값은 양수였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된 거 맞냐고요? 자, 이제 a가 2라고 한다면 나 요점좌표 좀 구하고 싶은데 루트 5 대입한 값 좀 구해놓고 싶은데 여기가 누구지? 함수한테 루트 5 대입하면 누구냐고 다시 또 물어볼게요. 루트 5 대입해서 접올리면은 그러니까 루트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인데 접올렸으니까 요점의 y좌표 누구라고? 이게 y좌표 이게? a제곱한테 4 대입했습니다. 4예요?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 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녀석의 값은 GT의 그림이 남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GT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Y는 GT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점이 제일 많을 때가 몇 개였냐? 빵이었을 때 몇 개였지? 빵이었을 때가 몇 개였냐고요? 그 저희는 빵개였죠? 빵개였다가 4개로 바뀌었고 그 다음부터는 몇 개야? 한동안 8개였어요. 언제까지는? 4까지는 8개야? 4였을 땐 몇 개라고? 4였을 때 5개. 아니 5개 너무 높다. 4였을 때가 5개. 4보다 컸을 때가 몇 개야? 8개? 5였을 때가 6개? 5보다 컸을 때는 이거라고?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거는 야 불연속이긴 한데 극한값은 같았으면 좋겠어. b의 값이 4예요? 4에서는 불연속인데 극한값은 같아요? 우극한보다는 좌극한이 컸으면 좋겠어. c가 누구라고? 5에서는 좌극한이 더 크고 우극한이 작은 거죠? 그래서 뭘 쓰라고? 네, 그러네요. 할만한데? 그림만 잘 그리면?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또 모르겠죠? 힘내 이것들아. 왜 이렇게 막 수고를 들고 그래? 정의역이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의 정의역이 있고요. 함수 코사인 그림은 당연히 정의역의 값이 0부터 2파의 범위에서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코사인 그림인가요?
코사인 값이 하나 있고요. 2파이, 1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 사인 2분의 3x라는 게 있는데 걔는 주기가 누구지? 주인이 2파이의 값을 뭘로 나누게요? 그게 누구라고요? 주기가 3분의 4파인데 그림 그려놨네. 졸라 친절하네. 최대값은 누구라고요? 최소값은 누구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림이 사인의 그림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 여기가 누군데? 아, 한 주기가 3분의 4파이라며. 야, 희한하게 나누게 하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여기가 누구라고요? 한 주기야? 네. 그냥 하나 더 그렸다는 얘기잖아. 2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그럼 이건 한 주기를 그린 다음에 반을 더 그렸습니다. 네. 근데 코사인 그림하고 지금 그린 그림하고 둘 다 x는 파이 대칭이야? 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함수 fx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좌표를 구하세요. 우리 이거 알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선이 좀 애매한 게 여기 교점이 꼭 마이너스 2분의 아니구나. 교점 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근처에 있지 않구나.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한 여기쯤이면 되려나 모르겠다. 네, 여기쯤인 것 같습니다.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구야? 코사인 값은 여기가 3분의 2파이 대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3분의 4파이 대반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분모가 3인 게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니까 그럼 정확히 여기서 3분의 2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4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래서 A점 좌표하고 B점 좌표는 알아. A점 좌표의 값은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B점 좌표의 값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런데 gx라는 그림하고 y는 k의 값은 0과 a 사이에 있습니다. 4점 만나는 4점이 있고요. PQRS에 대해서 AB하고 PQRS 중에서 AB와 AB라는 두 점을 꼭 선택하고 4점 PQRS 중에서 2점을 선택해서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얘기했다고. 그럼 A라고 하는 선이 있을 건데 Y는 K라는 선이 있을 건데 Y는 K라는 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대충 여기다 그릴게요. Y는 K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생기는 교점 좌표가 순서대로 P, Q, R, S가 있다고? 그럼 PQRS의 Y좌표는 K인데 이것도 X좌표를 누군지 모르겠네. 여기 X좌표의 값을 세면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 X좌표 누군지 알아? 끝까지 다 한 번에 얘기하면 안 돼?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여기가 지금 또 이거 대칭이니까요? 자, 내가 지금 P점 구하고 있습니다. P점 좌표의 값은 알파, K죠. Q점 좌표의 값은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 K예요? R점 좌표 알고 싶습니다. R점 좌표 알고 싶은데 이 파란색 그림 주기가 3분의 4파이라며. 3분의 4파이니까 P점에서 3분의 4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그럼 R점 좌표의 값은? 이거예요? 그 다음 이 점 좌표 알고 싶습니다. S점 알고 싶습니다. 2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하자고? 네, PQRS는 4점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파도 모르고 지금 K도 모르거든? 근데 알파하고 K 값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넓이의 최대값은 P점하고 R점을 선택하고 이건 무조건 선택하려면 A, B는 이 넓이가 지금 최대 아니야? 이 넓이의 값이 지금 최대 넓이입니다. 이 도형은 사다리꼴인가요?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로 풀면 되겠네. 높이의 값은 누군데? K 플러스 2분의 1? 그럼 넓이의 최대값이 지금 문제가 36분의 55파이라고 얘기했거든? 36분의 55파이라고 하는 세값에 대해서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높이의 값이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요? 이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해야 되죠? AB 길이 필요해. AB 길이가 누군데? 네, 3분의 4파이에서 3분의 2파이 뺐더니 3분의 2파이가 AB 길이입니다. P하고 S의 길이 필요하죠? PS 길이가 누군데요? PS 길이가 몇이냐고, PS 길이가. 아, 두 점 사이 거리 뭐냐고! 파이. 네, 2파이-2 2알파죠? 네. 눈물이 나, 눈물이. 식은 하나 세웠습니다. 넓이의 최소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넓이의 최소값은 36분의 25파이가 최소값이라고요? 네. 도대체 넓이는 어떻게 됐을 때 넓이가 최소인 거야? Q. 이렇게 선택했을 때가 넓이가 최소인 건가? 맞아요? 이 넓이 구하려고요. 2분의 1 곱하기 높이의 값은 아랫변 AB 길이는 3분의 2파이예요? 윗변 길이는 여기 두 점 사이 길이? 이 두 개 연립해서 A, K하고 알파 값 구한 다음에 A도 구하라고 얘기했네? K 구하고 A도 구하세요. 역시 알파가 꼭 A처럼 보여서 헷갈리겠다. 지금 설명하고까 이해된 거 맞아요? 어떻게 연립하냐? 나누기? 1번식을 2번식으로 나누기 하려고요. 좌변값은 5분의 11? 우변값 앞에 거다 나누기 되죠? 분모의 값은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2알파, 분자의 값은 3분의 8알파야? 아, 3분의 8파이? 대각선끼리 곱하려고요. 아이고야, 3분의 44파이 마이너스 22알파? 3분의 40파이 마이너스 10알파요? 네, 오른쪽이 12알파. 이항했더니 3분의 4알파야? 3분의 4파이? 그러면 알파가 누구라고요? 알파의 값은 9분의 파이? 알파의 값을 대입해서 K인지 구해야 되죠. 9분의 파이를 대입하려고요. 그럼 9분의 2파이? 얘는 3분의 4파이니까 3분의 4파이 빼기 9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가 9분의 12파이? 9분의 12파이 빼기, 안 사야 안 돼요. 3분의 5파이? 밑줄 친 녀석의 값이 3분의 5파이에요? 3분의 5파이면 약분돼? 12분의 5? 얘도 약분돼요? 6분의 5? 그럼 K 플러스 2분의 1 값이. 그럼 K 값이 누구야?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값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번 한 것 같은데? 6분의 5가 나오려면 K는 3분의 1인가요? 네, K 값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A가 필요해? 이제 K 값은 구했으니까 A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느낌이 싸하다. 어떻게 4배 하지? 산수 틀린 것 같은 촉이 팍 오는데? 아니, 분모값이 3이면 3배 하지 왜 4배 하냐? 희한하네. 이렇게 밀고 가봅시다. 산수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촉이 안 좋은데? 밀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K값을 알면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거지. 알파도 알고, P점 좌표 알고 있네. P점 좌표 지금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P점 좌표가. 뭐라고? 네.
틀렸어? 알파는 틀렸어? 알파는 맞는데 K가 틀렸어? 아까 전에 빼기 할 때 잘못했어. 두 개 더하면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가 9분의 12파이. 9분의 12파이에서 9분의 2파이. 9분의 10. 9분의 10은 약분이 안 돼. 졸라 멍청해 아주 그냥. 9분의 10인데 왜 3분의 5라고 약분했지? 그래서 이렇게 헐. 좌변이 36분의 25파이. 2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0파이. 그럼 약분했더니 4. 약분했더니 2. 나누게 해주면은 4분의 5파이? 4분의 5? 그럼 K가 누구란 얘기야? 네, K값은 4분의 3입니다. K값이 4분의 3이었을 때 9분의 파이, 4분의 3이라고요? 이 P점 좌표값을 대입하려고요. P점을 파란색한테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되죠? 이 점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GX한테. GX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A 사인 안 보인다고. (2분의 3x) 여기다 지금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A값 구할 생각입니다. 9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야? 그 값이 4분의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값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하고 4분의 3을 더하라고 합니다. 2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이 누구야? 4분의 9? 답은 9가 답이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